예, 우선 지난 3월 11일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회복지 시설 공수 종사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한 3년 지났죠. 아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가 공무원 수준으로 됐다라고 여기 보이신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처우 개선 법률을 이렇게 통과하는 거 보면서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면서 처우에 대한 관심에서 이렇게 조금 답답하게 생각했던 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항상 부족분은 민간 법인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고, 정부는 보조금만을 지급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했었는데, 이번 법률 통과로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민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어느 수준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분분하고, 또한 민간 쪽에서 공무원 수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주장했을 때는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이번 법률 통과하면서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해줬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고조항이든 선언적인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부분으로 가기에는 아직 한참 남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법으로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책임에 대해서 명시했다라는 데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빠르게 마련돼서 예산까지 확보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종사자 보수 인상 약속하고 계획이 꽤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민간부문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위급여 체계에 도입하고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 현재 여전히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무원의 한 85%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고요. 노인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 생활시설, 지역사회 센터 등 시설별로 급여 체계를 지금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급여 체계 약속을 대통령께서 하시고 한 3년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약속을 보건복지부에서 까먹으셨는지 이 부분은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2012년 겨울에 대통령 선거 때 다시 대통령 후보께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어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현실화하겠다, 이런 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약속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보수 수준 제시를 해주시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이 보건복지부가 약속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시간의 근무 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당을, 또 법정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도부터 사회복지 시설 노무관리 지침 만들어서 각 시설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다 보면 위명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이러한 목들도
시간의 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 편성 및 지급도 운영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떠넘기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1교대 근무자는 월 40시간, 원장을 제외한 일반 종사자는 월 20시간만 편성해서 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은 전혀 이 시간의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월 67시간, 최대 67시간까지 인정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간 계산해 보니까 뭐 직급별로 틀리겠지만 연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급여에 포함된다라면은 사회복지 시설과 공무원 수준과는 좀 많은 격차,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사회복지 시설은 어떻든 부족한 인력하고 운영 구조상 추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이러한 추가 근무 수당을 주게 되면은 서비스 인력을 줄이든지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그 보조금 체계가 아닌 별도 법정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 보조금 체계로 운영비가 확보돼서 지급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서울시에서도 항상 보면은 이런 추가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제외하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공무원 같은 경우 시간외 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을 지급을 안 하더라고요. 대신 그 관리 업무 수당이라고 해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가 마련된다라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회복지 시설에도 좀 적절한 복리후생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이다 보니까 자기의 서비스를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비는 대부분 보조금과 뭐 국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종사자들의 시설에서 별도로 복리후생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기 짐작하고 가정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존 수당이나 뭐 성과상여금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든 노동부와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함께 넣었습니다. 그 사회복지 시설장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사용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 설립자 분들이 많이 이제 원장님하고 시설장을 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공개 채용, 전 직원을 공개 채용할 거고 점차적으로 법인에서도 이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이 계약이 만료되면은 이제 실업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주다 보니까 이 고용보험이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일시적으로 이제 가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복지 시설장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40시간 전면 실시에 따른 부분들인데요. 아까 장혜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주 40시간 제대로 실시되려면 적절한 인력 배치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2교대 근무 추진하면서 한 4,500명 추가로 채용토록 했었고, 소요 예산 244억 원을 확보해서 별도로 이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주 40시간제가 이제 완료되는 시점인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안만 찾아도 40시간 실행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과 소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 지침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어떻든 주 40시간이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절한 인력에 대한 배치가 먼저 돼야 되고, 아무래도 2교대제 추진하던 수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그 노동부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항상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위반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회복지 시설이 그 소규모 시설이고 대부분 종교적인 배경을 갖다 보니까 그 노동조합 같은 그 자기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구들이 되게 취약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그 각종 수당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구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노동부에서 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라면은 상시적으로 그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부각이 될 거고, 이것을 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50일간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사이버 시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문제로 건의하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말미에 사이버 시위 정리를 하면서 노동부의 전국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노무관리 제도 점검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요번 토론 준비하면서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됐나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응답이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나 이런 부분인데 좀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32조를 폐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3분의 2 이상의 그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는 데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인데, 보통 주 12시간 이내로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이 특례 조항에 의해서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초과해서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의 2 이상이 여성 근로자고, 그렇게 된다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좀 저촉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규대제가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례 조항이 적용받는 데가 이제 의료업 같은 경우인데, 의료업도 보니까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4주 3교대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쪽은 워낙 큰 규모이고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단체 협약으로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 쪽은 이 조항에 의해서 더 이상 이렇게 계속적인 근로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든 이번에 통과된 법률이 자꾸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는 진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